말 안 했어! 네가 아무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대도 어림없어. 난 이미 자식을 죽여봤던 놈이야. 늦었지만 제 인생에서 염장선이란 악마를 지워낼 겁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결국 우려했던 대로 서동주는 허일도의 아들이었습니다. 11화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설정은 꽤 흔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 하는 설정은 드라마에서도 드문 전개입니다. 그래서 더 잔혹하고 더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요. 그 이유는 서동주의 삶이 너무 가혹했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경원과 허일도는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고 그들 사이에서 서동주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허일도가 출산을 반대해 추경원은 서동주를 몰래 낳았죠. 서동주가 어릴 적 머리에 묶고 있던 머리끈은 허일도가 추경원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서동주에게 머리끈을 한 이유는 동주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게 하려는 마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아이를 외면한 허일도이지만 엄마인 추경원은 서동주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강성과 여순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편 염장선의 잔혹함은 끝을 몰랐습니다. 서동주의 친부가 허일도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허일도의 손에 서동주를 죽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직접 끝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안겼으며 염장선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염장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잔인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서동주는 철저한 계획 아래 목숨까지 내던지며 염장선을 쓰러뜨리기 위해 전략을 구사해왔죠. 하지만 12화에서는 이 모든 판의 설계는 결국 염장선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염장선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이 판을 설계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염장선이 언제부터 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염장선은 처음부터 이 판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비서와 결탁해 서동주의 엄마인 추경원의 사건까지 모든 걸 계획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염장선은 허일도가 서동주에게 총을 겨눈 그 시점에 자신의 아들임을 말했는데요. 이것은 허일도를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는 도대체 자신의 마리오네트 인형인 허일도를 버리고 왜 지선우를 택한 것일까요? 염장선에게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편 13화 예고편에서 초췌한 모습의 허일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허일도 앞에 선 서동주, 그들은 과연 손을 잡고 염장선이라는 악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내용 지금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한테 말 안 했어! 형이 대선에서 떠나주면 안 돼요. 한편 13화 예고편에서는 허일도가 강성을 향해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소리치며 강성이 서동주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모습이었죠. 12화에서 허일도는 서동주를 제거하기 위해 천구호가 건넨 총을 손에 쥐었습니다. 강성은 허일도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허일도는 이미 서동주를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그는 강성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강성은 자신을 찾아온 여은남을 통해 차덕희가 성현이라는 아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허일도에게 서동주의 존재를 말하려고 했지만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순호가 추성현을 살뜰히 챙긴 것도 허일도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순호는 추경원이 차강천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동주를 차강천 회장의 집으로 데려와 차강천에게 모습을 보이게 했으며 직접 대산그룹의 배지를 서동주에게 달아주며 세심하게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염장선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염장선에게 있어 허일도는 반드시 차덕희와 결혼하여 대산가의 맞사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허일도의 마음이 추경원에게 향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차강천 회장의 친딸이라는 점, 나아가 그녀의 아이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염장선에게는 절대 넘길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추경원과 그녀의 아이를 없애는 것. 염장선은 추경원을 좋아하는 허일도의 감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자는 허일도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고 허일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추경원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허일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지만 염장선이 제거해야 할 대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순호 역시 사라져야 할 존재였죠. 그는 단순한 대상가의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일도가 대상가의 맞사위가 되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 요소였으며 추경원의 정체까지 알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염장선은 허일도를 대상가에 입성시키기 위해 세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 차덕희와 공비선은 허일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허일도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했고 그 말이 사고를 불러왔기 때문이었죠. 12화에서 허일도는 대산을 떠나라는 서동주의 말에 총이 필요합니다 라며 염장선을 찾아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산그룹 회장이 되어 대산을 허태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서동주의 강력한 협박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산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서동주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차덕희와 태윤까지 대산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었죠. 결국 또다시 서동주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염장선은 그에게 총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죠. 허일도가 망설이지 않고 서동주를 쏠 수 있도록 정조준하세요. 이번엔 성공하실 거죠? 라며 도발하는 잔인함을 보였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허일도는 결국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염장선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버립니다. 후배님, 총 쏘지 마요. 서동주가 후배님 아들이에요. 허일도가 쏜 총이 향한 대상은 그가 무너뜨리려 했던 존재였죠. 하지만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허일도는 망연자실합니다. 염장선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허일도를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염장선은 허일도가 서동주에게 총을 겨눈 그 시점에 자신의 아들임을 말했죠. 그는 도대체 자신의 마리오네트 인형인 허일도를 버리고 왜 지선우를 택한 것일까요? 염장선에게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장선이 쫓아온 것은 대상그룹이라는 거대한 보물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상그룹도 결국 자신의 뽕맛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염장선의 프로필을 보면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돈과 권력으로 조종하며 마리오네트처럼 부리고 싶어하는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이며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었죠. 대상그룹이라는 보물섬을 손에 넣고 그곳에서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사람들을 조종하며 그 맛에 취해 놀아보려는 것, 그것이 바로 염장선이 원하는 절대적인 쾌락이었습니다. 마약을 즐기기 위해서는 주사기와 마약과 돈이 필요하듯이 염장선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대상그룹과 나라사랑기금, 그리고 감정을 조정하며 파괴시킬 사람들이 필요했죠. 플랜 A로 허일도를, 이젠 플랜 B로 지선우를 내세우며 마치 뱀처럼 교활한 방식으로 대상그룹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염장선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 차이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계획형 사이코패스의 권력 중독자의 모습을 보이는 악마이죠. 그는 살인을 쾌락으로 즐기는 단순한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여 쾌락을 느끼고 파멸시키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한 수 한 수 미리 설계된 판 안에서 상대를 몰아가며 마치 피식 웃듯이 게임을 즐깁니다. 지난 11화에서는 어항안의 금붕어에 대해 염장선이 서동주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돌아가려는 서동주에게 금붕어의 먹이를 주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염장선은 서상무에게 자신이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는 존재인 것 같은지 아니면 먹이를 받아먹는 금붕어 같은지라고 물으며 서동주를 향해 어항안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현실이 니놈의 한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동주는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염장선과 허일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판을 뒤집기 위해 이조원의 비밀번호를 해킹하며 숨죽여 기다렸고 적의 움직임을 간파하며 대통령을 독대해 허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을 처음부터 설계한 자, 어항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던 자는 다름 아닌 염장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염장선은 허일도를 버린 걸까요? 단순히 허일도가 자신에게 반항을 했기 때문일까요? 염장선이 허일도를 버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2화에서 허일도는 염장선을 찾아와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추성현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염장선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염장선이 추성현이 살아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지난 8화에서 염장선은 탈핵과를 먹은 서동주의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1009호의 타고 가는 장면에서 그는 혼자말로 서동주 본래 이름이 추성현이라며 네가 죽어줘야 칡넝쿨처럼 얽힌 우리의 인연도 끝이 난다고 말을 했었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동주가 추성현이라는 것, 그리고 서동주가 허일도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그렇다면 자신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가지고 놀았던 허일도를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허일도는 점점 염장선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조리 멋대로 맛대로 마음대로 휘둘러야 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인 허일도가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휘둘려지지 않았죠. 2조 원 중 1조 원을 달라며 반기를 들었고 서동주를 죽이라고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들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는커녕 아들 태윤을 핑계로 관리자를 방해하기까지 하며 더 이상 자신의 마리오네트로서 원하는 쾌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서동주라는 존재가 자신과 맞서 싸울 만큼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두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는데요. 염장선은 늘 감정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해왔습니다. 염장선의 비서이자 경호원인 천구호는 국정원 출신이 무색할 정도로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죠. 그런 그를 염장선은 한없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천구호는 그의 조종에 완벽히 따르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허일도는 서동주라는 존재를 알게 됨으로써 더 이상 염장선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대적할 만큼 강한적인 서동주는 절대 조정을 당할 인물이 아니었죠. 오히려 염장선과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일도와 서동주의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허일도에게는 서동주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 무너지게 만들고 서동주에게는 허일도에 대한 분노를 각인시켜 서로를 파괴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번 12화에서도 직접 허일도에게 총을 건넸습니다. 동정심이란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염장선에게 플랜 A 허일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플랜 B 지영수가 있었죠. 이쯤 되면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복잡한 인물관계로 인해 지선우가 혹시 무정자증 염장선의 아들인 것 아니야? 두 사람이 과거 연인관계였고 기적적으로 자식을 가졌을 가능성까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장선에게 그런 과거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지선우가 염장선의 자식이라면 염장선이 혹시 달라질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지선우가 염장선의 아들이라면 그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도구처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너는 내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세뇌하면서 회장 자리에 올려놓고 그 뒤에서 조종하려는 것이죠. 즉, 지선우는 염장선에게 하나의 예비 대체 카드일 뿐인 것이죠. 낡은 피 허일도를 버리고 새로운 피 지선우를 선택한 염장선. 문제는 지선우가 염장선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역이용할 것인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지선우는 허일도처럼 염장선의 개가 될까요? 이 문제의 해답은 지선우의 프로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오토바이 폭주,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정황을 맞을 정도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을 가진 지선우이죠. 공부를 포기하고 엄마 빵집에서 일하는 것도 즉흥적인 감정의 흐름에 따른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대상그룹 상속자로 인정받고 나서 천진한 얼굴로 차덕희를 누나, 허일도를 매형 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신분 변화를 즐기죠. 그리고 그는 서동주 바라기인데요. 즉 다시 말해 지선우는 엄마와 달리 감정에 흔들리는 성격으로 결국 마지막에 동주의 행동과 말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선우의 진짜 선택이 향후 후반부 대상그룹의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대상그룹의 권력 구조에 파란을 몰고 와 허태윤과는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태윤은 그동안 동주와 가깝게 지내왔죠. 하지만 이제 서동주와 형제가 되어버린 허태윤이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동주에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 13화 예고편에 등장했습니다. 형이 대산에서 떠나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는 태윤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동주형에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 태윤은 동주에게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윤이 동주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동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두 사람이 싸우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네가 아무리 날 아버지라고 불러대도 어림없어. 난 이미 자식을 죽여봤던 놈이야. 서동주는 은밀하게 만나자는 허일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장소에 도착하지만 그가 쏜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없는 것으로 보아 방탄복을 입은 것이죠. 서동주는 허일도의 이런 일을 예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장선은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며 총 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동주의 죽음을 자신의 손에 쥐려는 음흉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허일도가 서동주에게 총을 쏘고 나서 전화를 걸어 서동주가 그의 친아들임을 밝혀내는 순간은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서동주 또한 염장선이 보낸 유전자 검사지와 민들레팀 자료를 통해 허일도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고 그 자리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원배가 서동주를 구하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동주의 죽음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하며 운전하는 염장선의 모습이 예고편에 등장했습니다. 13화 예고편에서 등장한 허일도의 모습은 정말 처참해 보였는데요. 서동주에게 내가 날 아버지라 불러도 어림없어. 난 이미 자식을 죽여봤던 놈이야 라고 말하는 허일도였지만 자신이 지금껏 죽이려 했던 인물이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져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허일도를 서동주가 찾아간 것이죠. 내가 죽이려고 한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안 허일도. 그리고 내가 복수하려고 한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안 서동주.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이죠. 앞으로 허일도의 몰락이 남았는데요. 허일도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점점 더 무너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허일도가 서동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용서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허일도가 서동주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13화 예고편에서 차 안에서 태유는 아버지가 지나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일도 손에 들려있던 가방은 서동주를 죽이려 했던 천구호가 제공한 총가방인 듯 보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사주하실 때마다 얼마나 큰 쾌감을 느끼셨습니까?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염장선이란 악마를 지워낼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 때마다 얼마나 큰 쾌감을 느끼셨습니까? 허일도가 이제야 염장선이라는 악마와의 관계가 단순히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이용당한 사실을 지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일도는 집을 나설 때 총을 가지고 나왔던 모습이 등장했지만 사회차가 남은 상태에서 허일도가 염장선을 죽여버리면 서동주의 복수는 미완성으로 끝이 나게 되죠. 보물섬 드라마는 서동주의 복수극이 완성되어야 끝이 나는 드라마입니다. 허일도는 서동주를 죽이려 했던 과거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따라서 허일도가 서동주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속죄의 의미로 염장선을 함께 제거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동주는 또한 현재 허일도를 증오하고 있지만 허일도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염장선을 함께 제거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의 복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장선이라는 공통의 적을 향한 복수는 그들의 갈등을 넘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염장선이 제대로 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산물을 계속 차선 위에 곁에 두었다가 이 차선을 넘어뜨리려는 게 아닐까요? 회장님, 쇳불은 당김에 당겨야 빠집니다. 염장선은 허일도를 시켜 서동주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이제 더 이상 허일도를 믿고 서동주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13화 예고편에서는 차강천 회장을 직접적으로 회유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허일도를 이용하려는 전략이 실패했지만 이제 차강천을 조종해 서동주를 대산에서 몰아내려는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염장선 입장에서는 서동주가 지선우와 가까워지면 지선우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강천이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 하는 것이죠. 특히 서동주가 여운남과 손잡고 대산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서동주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염장선의 계획은 그야말로 치사합니다. 한편 공비서는 차대복 회장이 신뢰했던 비서였습니다. 그 신임을 바탕으로 대상가에 입성해 평생을 충성스러운 집사로 살아왔죠. 그러나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인 차덕희와 차강천 회장의 큰딸 추경원을 바꿔치기 한 것.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단순한 집사에 불과한 그녀가 과연 이 엄청난 일을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염장선과 공비서와의 결탁도 의심할 만한 사항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 사건은 여순호 교통사고처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 사건이죠. 과연 공비서는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지 13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엮여가는 과정에서 염장선의 계산된 움직임과 인물들 간의 심리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갈등의 깊이는 나날이 더해갈 것입니다. 이토록 재밌는 보물섬 13화도 디무비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